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가 뉴욕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네.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내 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무슨 일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뉴욕 지하철에서 놀라서 당황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해요. 저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어요. 뉴욕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되어서인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서 처음에는 지하철 타기가 역겨웠는데 일주일 정도 학교 가느라 타고 다닌 후로는 처음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냄새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쓰면 좀 참을 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이 다니기에는 지하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비용도 저렴하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쥐가 나타날 때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공부하면서 국제적인 시각을 기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가 흥미롭고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 나라들이 궁금해져서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답니다. 그날도 학교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 안내방송에 못 들어본 말이 추가되어 나오더라고요. 뉴욕 지하철은 안내방송이 친절하지 않은 편인데 못 들어본 언어로 안내방송을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희한한 일이다 하면서 두리번 거리더라고요. 제 옆 사람이 이 언어는 한국어잖아 라며 아는 체를 해서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한국어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뉴욕도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지하철역에는 와이파이가 되는 역도 있지만 지하철을 타러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지하철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어두고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저는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으면서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에서 들었던 안내 방송을 검색해 보았어요. 왜 뉴욕 지하철에서 한국어 방송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했어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뉴욕시가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지 역에서 다국어 안내를 시작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어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았어요. 한국어를 가만히 들어보니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 말이더라고요. 예쁜 노래를 부르는 느낌이랄까요? 한국과 자주 비교되는 옆나라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도 같이 찾아보았는데요. 중국어는 성조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시끄럽고 경박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학교에도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영어도 약간 중국어 톤이 들어간 말투로 해서 옆에 있으면 되게 시끄러운 분위기가 되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일본어는 약간 딱딱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듣기 편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의 발음에 꽂힌 저는 빨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찾아보았더니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의가 있었고 미국의 명문대학교에서 거의 모든 대학교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한국어 수업은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다른 외국어 수업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어 수업 등록자는 급증해서 등록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하네요. 한류 붐의 K-팝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마감이 돼버려 학교에서 하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배워보기로 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다 보니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어 발음이 너무 예뻐서 배우기 시작했지만 발음도 미국인인 저에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조사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는 점도 까다롭더라고요. 저는 기초 한국어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들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꾸준히 연습해서 지금은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한글이 정말 체계적이고 배우기 쉽다는 점이었어요. 한글은 발음 기호와 일치하는 소리 문자여서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면 모든 말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문자라고 생각해요.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모든 발음을 다 쓸 수 있는 문자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글자라고 느껴졌어요. 글자의 모양도 귀엽고 예쁘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한국 사람들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는 사실도 들었는데 저도 공감이 되었어요. 한국어를 알고 보니 뉴욕 지하철 안내도에도 한글이 써 있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답니다.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많이 알고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네요. 제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다 보니 이번 주에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한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글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자인데 자연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다가 글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한국의 왕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글자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는 한글을 쓰면서도 그런 배경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쓰면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라는 것을 듣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글자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이라는 분은 천재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감탄을 하며 생각에 빠져 있는데 뒷자리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 교수님께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학생인 이웨이가 큰 소리로 교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글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고 하네요.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와 한국어가 연관이 되어 있고 한글도 거기에서 온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다며 빈정대는 말투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잘난 체를 많이 하는 성격이라 수업 시간마다 질문이나 발표를 자주 하던 학생이었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그런지 더 잘난 체 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이웨이의 말을 듣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면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을 하시면서 훈민정음이란 한국말이 중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한글인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다고 친히 세종대왕이 증거로 남겼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국이 세종대왕 전에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이 사용하는 한자를 썼는데 한자는 글자 수도 너무 많고 배우기 어려워 평범한 사람들은 배우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까 교수님께 질문한 중국 학생 이웨이는 괜히 중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어설프게 잘난 체를 했다가 교수님의 팩트를 근거로 한 자세한 설명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버렸네요. 이웨이 근처에 앉았던 친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버릇 좀 고치라고 핀잔을 주자. 이웨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무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저는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세종대왕님은 천재인데다가 인간성도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왕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의 짧은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교수님은 한글 키보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글이 과거에도 효율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로 활약을 했지만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한글 키보드는 왼쪽에는 자음이, 오른쪽에는 모음이 배치되어 있어서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눌러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타이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컴퓨터용 키보드 이외에 스마트폰 키보드는 정말 더 신기했었는데요. 자음 14개가 나와 있고요. 모음은 점과 작대기 2개를 이용해서 모든 모음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화면에 한글 키보드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글자를 만들어 보는데 그 간단한 버튼만으로 제가 쓰고 싶은 글자들을 모두 다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어 키보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중국어는 키보드에 딱히 중국어 글자가 써있지 않고 글자를 영어 발음으로 친 다음 그 발음이 나오는 글자들이 화면에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쓰려고 한 글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타이핑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발음으로 먼저 키보드를 입력하고 거기서 원하는 글자를 찾는 2단계의 입력 방식이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긴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모두 키보드에 넣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방식이겠지요. 교수님의 한글 설명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운 제가 이런 마음이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더 뿌듯하고 자랑스러울지 한국인들이 부러운 마음도 들었네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K-팝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K-팝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던데 노래 가사까지 무슨 말인지 공부하여 알게 되니 따라 부를 수도 있고 해서 더욱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음악을 좋아했어서 클래식부터 팝, 재즈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편이었는데요. 요즘은 K-팝에 빠져서 BTS와 블랙핑크의 노래를 자주 들어요. 최근에는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도 한국어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봐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징어 게임이 하도 유명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막을 읽으며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이니 들리는 말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직 초보 수준이라 자막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마디 정도는 들리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한 편 정주행할까 해요. 볼만한 드라마 추천해 주시면 참고해서 보려고 하니 추천 부탁드려요.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까지 좋아하다 보니 한국에 정말 가보고 싶어졌어요. 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생이 아르바이트만으로 한국에 여행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말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라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게시판에 한국대학 교환학생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공고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당장 학과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와 지원 조건을 알아보러 가보았어요. 이미 많은 학생들이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갔다고 하네요. 저도 지원서를 잘 작성해서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국어도 배우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서를 써낼 생각이에요. 꼭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고 싶은데 제가 갈 수 있게 모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는 것은 부모님의 큰 도움 없이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꼭 되어서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한국에서 학점도 연계해서 수업도 들을 수 있으면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환학생이 꼭 되어서 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사연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 뉴욕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에블린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에블린은 뉴욕 지하철에서 낯선 언어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한국어임을 알게 된 후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노래와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으로 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 되어 한국으로 오게 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에블린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